Recording in progress. 그러면 일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6주차 교육 시작하겠고요. 이번 주 내용이 41에서 48까지 과제해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문자열 관련 함수 내용이랑 구조체에 관한 선언법 간략하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메모리 세그먼트 구조랑 문자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얘기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 창좀 제목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제목이 좀 잘려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세그먼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C언어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정동기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려면 항상 메인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항상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만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번 시간에 교육자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상 메모리 디스크에다가 가상 메모리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들을 가상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을 때 메모리 세그먼트로 나눠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메모리를 세그먼트로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저장된 이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에서 공유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또 나머지 큰 이유는 메모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공유 내용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호를 위한 건데 일단 어떻게 나뉘는지를 먼저 보면 텍스트 세그먼트,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 BSS, 힙, 스택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텍스트 세그먼트에는 프로그램 기기어 명령, 여러분이 코딩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에는 초기화된 전역 상수나 전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데 전역 상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동안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드 온리로 바로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초기화된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고 읽기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저장되는 데이터 종류마다 이 권한들을 다르게 줘서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SS 세그먼트에는 블록 스타티드 바이 심벌이라고 해서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랑 정적 변수가 저장이 되고요.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힙 세그먼트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세그먼트고 알록, 프리, 이거 C언어 코딩하실 때 말록이랑 프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당하고 해제한 메모리들이 이 힙 세그먼트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는 읽기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스택 세그먼트는 이제 지역 변수, 함수 내에 선언한 지역 변수들이 저장이 되어서 읽기랑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래서 일단 C언어에서 문자열은 기본 타입이 아니고 차형 배열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지난주차 과제에서 나왔던 문자열 선언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다시 살펴보면 여기 일반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 그 다음에 문자 하나를 죄송합니다. 이거 인트 아니고 차인데 제가 인트라고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문자 하나를 선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법이 2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포인터로 사용을 해서 바로 문자열을 저장해주는 방법이 있었고 문자 배열 형태로 이 배열을 선언할 때 쓰는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문자열 2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지금 저희 C언어 코딩 도장 페이지에서는 이 위에 코드가 차 그리고 애스터리스크 이거 별표하고 바로 나와 있었을 텐데 아마 버전마다 다를 텐데 제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이게 컨스트를 안 붙여주면 에러가 나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실습해 보시다가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선언을 해줄 때는 여기 const를 앞에 붙이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C 하나에서 무조건 요 큰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은 무조건 여기 위에 데이터 세그먼트에 리드 온리 데이터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항상 문자열들은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헬로라는 문자열은 여기 위 arrow 데이터 이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이 헬로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고, 지금 이게 H, E, L, L, O의 각각 ASCII 코드 값이거든요. 이게 저장된 arrow 데이터 영역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스택 영역인데, 얘랑 A 값은 뭐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메모리에 각각 지역 변수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고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면서 0x 0004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1바이트를 저장을 할 경우에는 또 1바이트를 차지해서 0x7a라고 이게 Z의 ASCII 코드 16진수 ASCII 코드 값입니다. 이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const 차 s1하고 헬로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헬로는 이 arrow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고, 이 헬로의 주소 요 값이 이 S1의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S1의 주소는 또 따로 있고, 이 S1의 값으로 이 헬로의 주소 값이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선언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지금 큰 따옴표가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S2, 그 다음에 문자 각각 하나씩 해주고 마지막에 너를 넣어준 이 문자 배열이랑 같은 형식인데, 이 선언을 할 때만 이렇게 따로 쓰면 좀 복잡하니까 여기 큰 따옴표를 묶어서 쓸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경우에는 문자 배열이니까 이게 문자 하나하나 B, Y, E 그 다음에 널값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선언을 한 문자열은 이 문자열 자체는 항상 arrow 데이터에 저장이 되고, 그 arrow 데이터 영역에 이 주소값을 변수 S1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배열로 선언을 한 경우에는 이게 요 글자 값 하나하나 바이트가 그대로 스택에 저장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메모리 세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arrow 데이터 영역은 읽기만 가능하니까 이제 쓰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택 영역은 읽기, 쓰기 권한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1 인덱스 2로 참조를 한 다음에 C 값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얘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S1, 2라고 했을 때 여기 헬로에 있는 이 데이터 값들은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거고, S1이 가리키는 문자열 자체를 하이로 바꾸는 건 가능한 이유가 이 S1은 스택 영역에 저장된 변수잖아요. 얘는 스택 영역이니까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주소값 말고 다른 이 하이의 주소값을, 그럼 하이는 또 따로 저장이 된 다음에 그 주소값이 생기겠죠. 걔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을 참조해서 문자열에 문자 하나를 바꾸는 거는 안 되지만 이 S1이 가리키는 문자열 자체를 바꾸는 거는 가능하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메모리 세그먼트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 배열로 선언된 방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스택에 저장된 변수들이니까 이거 인덱스 값으로 참조해서 C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면은 요 공간, 인트를 위한 4바이트의 공간, 그 다음에 ch를 위한 1바이트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 s1, s2 이런 ch는 변수의 이름입니다. 이 공간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헬로가 저장된 이 공간은 이름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름이 없는 상수가 되겠고,
이 S1이 가리키는 값은 주소값이 됩니다. int 차, const 차, 아스터리스크는 변수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f를 할 때를 보시면 이것도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차 S1 10이라고 하면 이게 메인 함수의 스택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S1이 10바이트를 차지를 하고 이게 10바이트, 0개 10바이트니까 16진수로는 8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더해졌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빠졌습니다. 스택은 낮은 여기 이 얘기까지는 넘어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헬로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헬로가 사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아스키 코드 값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이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I 아니고 O예요. 말록으로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래서 문자열 포인터로 선언을 하고 거기에 입력을 받고 싶으면 이 말록으로 할당을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 시어나 코딩 도장에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이 말록은 또 다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힙 영역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름이 없는 변수 공간이 되겠고요. 문자열 입력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scanf %s 한 다음에 S1으로 입력을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때 S1은 문자열 이 S1의 값 자체가 이미 이미 문자열은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거 %%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엔터를 포함을 해서 줄바꿈을 포함해서 입력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이 된 거라서 얘를 이 표시가 요 뒤에 나오는 얘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허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바꿈 빼고 다 허용한다. 줄바꿈이 나오는 경우만 이 입력을 끝내겠다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나와 있었길래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는 말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 %랑 S 사이에 숫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숫자를 지정을 하면은 이 9개의 글자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더 좋냐고 하면은 이 %s라고만 했을 때는 이 사용자가 S1을 원 공간에 값을 입력을 할 때 우리는 10개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20개를 입력을 하더라도 이 scanf 함수는 그 개수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20개를 그대로 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S1에 주어진 공간은 10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바이트 뒤에 있는 다른 값, 이게 뭔지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건드리면 안 되는 다른 값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지금 C언어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킹 동아리니까 나중에 프로젝트 반이나 CTF 팀 공부하실 때 나올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S3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숫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1에서 46까지 내용은 문자열 관련 함수들과 관한 함수들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strn 뭐 이 정도까지 이런 것도 그렇고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이긴 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넘어가시려면 좀 힘들 것 같고 이 앞에 설명드린 이 S1의 인덱스로 참조해서 바꾸는 건 왜 안 되고
얘가 가리키는 문자열 자체를 바꾸는 건 왜 되는지, 그래서 이게 참조하는 게 주소값이라 그런 거고, 요 주소값에 문자열이 저장되는 거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아마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 문자열 관련 함수들 설명할 때 나온 내용들 크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체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구조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 과제에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일단은 구조체는 변수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자료형입니다. 배열 배우셨는데 그 배열은 자료형이 동일한 경우에 하나로 묶기 위한 방법이고, 구조체의 경우는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일단 이번 주차 과제 내용에서 구조체 중요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언 방법은 struct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구조체 변수의 구조체 멤버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타입 데프를 사용을 해서 구조체 별칭으로 지정해주고 하는 그런 선언 방법도 나왔고요. 이거는 이미 다 과제로 하신 내용일 거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트 연산자로 사용을 했을 때는 구조체 변수에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왜 강조드리냐면 다음 과제에 나온 내용 중에 한 번씩 다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이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이 도트 말고 이런 화살표로 된 이런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트 연산자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에 접근할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차 내용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출석 체크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채팅 남기고 가주세요.